제가 이 책을 설 동안에 집에 내려가면서 읽었거든요. 추석입니다. 추석 동안. 네. 시간을 달리고 계시고. 네. 아까 쌀국수 먹다가 입천장이 다 까져가지고 지금 TMI. 마우스 건강이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사회비평가 박권일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채널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리액추를 진행할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상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학평론가 박인선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동안 이제 박인선 선생님이 계속 진행을 도맡아서 하셨는데요. 이번 주부터 포맷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좀 실험 단계라서 어색할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어색했지만 이번에 특히 더 어색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같이 얘기해볼 책은요, 강릉 원주대 다문화학과의 김지혜 교수님이 쓰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올해 7월 17일에 출간했는데 이 책이 지금 추석 막 지난 시점인데 벌써 8쇄를 넘게 찍었다고 합니다. 논픽션 인권 에세이라는 장르로 보나 대중적인 지명도로 보나 사실은 이제 좀 이례적인 폭발적인 반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반응이 좋았는지 저희가 직접 읽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한 각자의 평가를 20자 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을 바꿨으니까 오늘은 발언 순서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선 선생님. 네. 저의 20자 평은 이렇습니다. 나의 차별 체크리스트.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차별에 대하여 차별이라고 하는 키워드, 관점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 한국 사회 안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갈등들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기도 하는 책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단순히 현안을 짚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반성을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의 차별을 수행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단순히 체크리스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떤 차별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차별인가에 대하여 체크하게 되는 그런 리스트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의 차별 체크리스트라고 지어보았고요. 이 책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었고, 아마도 이 8쇄가 팔리게 된 배경 속에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설득력, 무엇보다도 거의 교과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차별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설명하는 교과서적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의 설득력이 강하게 아마 어필해서 8쇄가 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 살펴보면 차별이었다 라고 하는 이 각도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이면 이 정도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이 정도면 치안이 괜찮은 나라야. 그렇죠. 한국이면 인종주의가 심하지 않은 나라야. 한국이면 여성 인권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나라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왔던 이런 종류의 우리의 방어적 논리들이 사실은 얼마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편견들이 강화해 왔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정준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문제는 많지만 착한 형이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게 칭찬이 아니라 더 큰 사실 비판을 내포하고 있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 책의 제목인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말 안에 사실 차별주의라고 하는 지점도 중요하지만 이 선량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포장지를 그동안 우리에게 만들어 왔는지, 어떤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왔는지에 대한 구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배상민 선생님 20자 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의미가 있는데 재미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20자 평 있었나요? 돌려받기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벌써 반성하시오. 동영상 46개 만에 매너리즘에 지금 빠진 저를 새삼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내려가면서 아 이게 재미없겠거니라고 처음에 선입견이 그랬거든요. 재미없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스르륵 다 읽었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릴 때는 다 읽고 시간이 좀 남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일단 사례가 풍부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거죠. 그 저자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뭐 본인은 미국 사례를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자기 책에 대한 어떤 그 디스 앤 디스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종 문제나 어떤 차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거기가 복잡한 데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사례를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자가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얘기는 저자가 그만큼 풍부하게 사례를 수집을 했고 또 그거를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정말 공을 들인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재미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겁내하지 마시고 이 제목 때문에 예, 그냥 재밌는 책이니까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심진경 선생님. 저의 20자평은 우리에겐 더 낮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보통 어떠한 그 사회적 표준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이제 그 위, 그 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사회학적인 테마들을 구성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이라든가 뭐 장애인, 뭐 이주민, 성소수자 이러한 사람들은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일종의 사회학적 담론에 포함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반차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그러한 차별에 대한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어왔던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혹은 포함과 배제라는 경계선을 조금 다르게 더 확장적으로 그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82년생 김지영이 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이 이제 주인공이 서울 중산층의 서울 소재 대학을 나온 30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성 김지영의 이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예시들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 소설이. 그럴 때 사실은 이러한 어떤 앞에서 얘기한 반차별 정책이라든가 그것에 개념하는 바로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된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페미니즘 이슈가 말 그대로 영한 20, 30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그 일종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여성 주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그렇다면은 이주 여성이라든가 뭐 성매매 여성 혹은 나이든 비정규직 여성, 청소 노동자 여성이라는 장애 여성 등은 사실은 이들의 경험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들의 경험을 어떤 사회학적인 담론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낮은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